안녕하십니까. 별리사스쿨 엔스 자연과학개론팀에서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명선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부터는 뭘 시작을 할 거냐면 우리 이제 2월에 있을 시험에 62회 별리사 1차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시죠? 3시간씩 계속 강의를 찍고 있는데 3시간 찍고 3시간 찍고 있는데 그 3시간 찍을 동안에 즉 1시간당 보통 20문제 정도를 제가 해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에 1시간을 끊어서 1시간을 끊어서 이 시간당 20문제씩 하다 보니까 3시간 정도면 대략 60문제 정도를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타이틀을 여기다가 6배수 모의고사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6배수 모의고사를 우리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제 계획은 그러니까 오늘이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6배수 모의고사, 여기는 6배수 모의고사를 한 30개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머리, 최종 서머리를 하는 시간이 좀 있겠고, 여기는 최다 오답 문제나 아니면 개념, 최다 오답 문제나 개념들을 좀 추려서 다뤄보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의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탑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6배수 모의고사 첫 시간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 정리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면서 계속 취약한 부분,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라고 합니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는데, 이 판게아가 점점 이동하면서 헤쳐모여서 현재와 같은 현재 대륙들이 배열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리된 대륙도 있고 합쳐진 대륙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헤쳐모여니까 일종의 대륙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베게너의 이론은 지도 위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일종의 수평적인 이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지층이 땅덩어리가 침강한다, 융기한다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이 대륙이동설은 수평 이동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어요. 자, 말장난 좀 쳐 있는데 고생대 말에 제시되었다. 참고로 고생대 말에 인간이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고 보면 20세기 초반에 제시되었다. 1912년에 대륙의 이동에 관하여, 그 다음에 1917년인가 19년에 대륙과 해양의 기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등장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고,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우리 몇 번? 1번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말장난을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륙이동설하고 연계가 돼서 대륙이동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대륙이동설은 대륙이동의 원동력,
즉 동력이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대륙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움직인다.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동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했었단 말이죠. 베게너 같은 경우는 뭐 달의 기조력 때문이다. 지구가 자전해서 생기는 원심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멘틀 대류설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멘틀 대류설은 1929년쯤에 홈스라는 과학자가 지각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멘틀 대류설 지각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대륙이 멀어질 것이고 하강하는 부분에선 대륙이 가까워질 거다라고 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륙이 움직이는 이 대류라고 하는 원동력이 되는 이 동력은 동력원이 뭐냐? 멘틀 내부에는 땅 깊은 곳에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녀석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대류가 발생하고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면 서로 말려 올라가게 되면서 두꺼운 습곡 산맥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다 이 멘틀 대류설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다만 정확한 수치 자료를 끌어내거나 확실하게 증명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이르는 과정에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침체기를 겪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요 세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대륙이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륙 분포의 변화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륙이 있었는데 여기 대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적도가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응? 적도. 그럼 적도에 거대한 대륙이 있어. 여기는 바닷가랑 가까워. 여기는 너무 바다에서 멀리 있어. 흔히 대륙도가 크다라는 말도 쓰는데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송합니다. 비열이 큰 물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고 뭐 연교차도 크고 이런 식으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바닷가 지역은 해양성 기후라는 기후를 나타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있던 땅덩어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쪽으로 일부 떨어지고 한 녀석은 여기까지 떨어졌다. 여기는 또 일부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뭐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도에 걸려 있고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적도에 걸린 해양성 기후. 여기는 좀 더 중위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여기는 고위도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추워지고 땅덩어리가 작아지니까 이 전 상황하고는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대륙 분포의 변화는 그 특정 지역의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대륙 분포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이렇게 변하는 원인은 판의 이동 때문이다. 멘틀 대류 때문에 생기는 판의 이동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대륙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요 윗부분 한 이만큼이 이쪽으로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 지점이 여기서는 여기 와 있을 텐데 요 빨간 동그라미 친 지점이랑 여기랑 같은데 분명히 위도가 이만큼 변했어요. 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요 지점이 과거에 여기 있었다는 거, 현재는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지역에 존재하는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빨간 점 자리는 예를 들어서 뭐 복각이 플러스 40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 뭐 5천만 년 전 돌덩어리를 봤더니 복각이 플러스 10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플러스 10도인 곳에서 만들어진 돌덩어리가 지금은 그 땅덩어리가 여기까지 이동해 와 있구나라고 하는 대륙의 이동 과정을